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갈수록 많은 분들께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청취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 저도 뭐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전혀 어떤 경제적인 지원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서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본 이 10분짜리 영상이 좀 너무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대상을 너무 낮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다고 해서 오늘 꼭 멘트를 전해드립니다. 본 경제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는 경할못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고용절벽, 고용률도 오르고 실업률도 오르고, 이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하반기에는 정말 고용절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강연이 나갈 것 같은데요. 나갈 때 정말 10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절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용률도 오르고 실업률도 오르고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혹은 제가 강연할 때 나가서 실업률이 어떻게 되세요? 고용 문제다 하는데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데요? 실업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대답을 못 하세요. 실업률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냥 찍어봐 주세요. 그러면 뭐 20%, 30%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용률은요? 고용률이 60%다. 그럼 실업률은 몇 %인데요? 40%라고 하시고. 자, 오늘 제가 이 고용에 관한 모든 것을 한 10분 동안 좀 총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고용시장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울면서 애청을 했었습니다. 저를 했었는데 그 명대사, 은지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잖아. 뭐라 했어요? 대책 없는 희망이 무책임한 위로가 다 무슨 소용이야. 대책 없는 희망이 무책임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야. 어쩌면 저의 오늘 강연도 무책임한 위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걸 좀 염려하면서 특히 많은 청년 취업 준비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이 사회의 선배로서 좀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기존의 세대로서 좀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상을 최대한 잘 읽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할못이 아니신 여러분들은 이 강연이 너무 수준이 낮다라고 하신다면 혹시라도 제가 고용에 관해서 정리했던 여러 페이퍼들이 있는데 저 스스로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이 해당 주제에서 완벽하다 싶은 주제로 정리한 보고서 2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글에 이 주제를 검색하시면 고용 김광석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 주제를 각각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퍼가 나옵니다. 이 페이퍼 잘 읽어보시면 좀 하이 레벨의, 조금 더 지금 강연보다 하이 레벨의 고용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용률 추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용률이, 연간 고용률이 어때요? 오르고 있어요. 청년 고용률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실업률도 오르는 것 같아요. 청년 실업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자, 다시 청년 고용률 오르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99% 이상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실업률에 대한 정의, 실업자에 대한 정의가 아직
개념화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용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이 판서를 가지고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생산 가능 인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정의는 뭐냐면 15세 이상이면 다 생산 가능 인구예요. 아시겠죠? 15세 이상.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연령대는 다 만입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다 생산 가능 인구예요. 그 생산 가능 인구를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크게. 한 가지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경제 활동 인구예요. 그리고 어떤 계층이 있느냐?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어요. 되셨죠? 이 경제 활동 인구를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하나는 취업자예요. 그 다음 하나는 실업자입니다. 그럼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정말 너무도 많이 쪼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가장 흔히 말하는 주부, 학생은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비경제 활동 인구. 이거 말고 이건 그렇게 덜 중요하죠. 이거 말고 뭐가 있느냐? 쉬었음 인구가 있어요. 쉬었음 인구. 그리고 취업 준비자가 있어요. 더 써드리면 구직 단념자가 있어요. 그리고 취업 무관심자가 있어요. 이렇게 계층을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쪼개 볼까요? 흰색 분필로. 그럼 취업자는 뭐냐? 취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취업자는 흔히 말하는 임금 근로자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비임금 근로자를 우리는 흔히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이것도 논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임금 근로자를 또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비임금 근로자는 흔히 말하는 고용주가 있어요. 자영자가 있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어요. 오늘 그냥 고용 다 뽀개버리고 가시죠. 이렇게 되는데 무급가족 종사자, 자 남편이 치킨집을 하는데 부인이 그 치킨집을 도와요. 무급가족 종사자죠. 이 사람을 취업자로 놓을 것이냐 실업자로 놓을 것이냐. 취업자로 놓는 거예요. OECD 기준에서는 이 무급가족 종사자도 포함해서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이런 얘기하는데 25% 정도가 자영업자예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고용주는 자영업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사람을 데리고 일하면 고용주예요. 근데 말 그대로 나 혼자 자영업해. 그러면 뭐예요? 자영자예요. 아시겠죠? 네. 고용원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상용 근로자 그리고 임시 근로자 또 하나는 일용 근로자 이렇게 쪼개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되면 제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전체를 다 그려본 것 같아요. 다 그렸는데 자 사람 숫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면 그 중에 4,400만 명 단위는 다 만입니다. 만 4,400만 명이 생산 가능 인구예요. 생산 가능 인구 중에 15세 이상이 4,400만이니까 15세 미만이 뭐라는 거예요? 약 600만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구조가 이제 그려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약 2,800만 정도 됩니다. 2,800만.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돼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거의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취업자와 실업자인데 취업자가 약 2,700만 정도 돼요. 2,700만. 그리고 실업자는 대략 112만 정도 됩니다. 굳이 따지면 여기에 좀 숫자를 더 더해야겠죠. 근데 정합성은 좀 생략하고 요 정도 구조가 됩니다.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건 고용률이라는 단어와 실업률이라는 단어를 계산하는 방식을 소개해드리면 고용률에는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가 들어가요. 생산 가능 인구가 들어가요. 그리고 분자에는 취업자가 들어가요. 되셨죠? 자, 실업률은 둘 다 오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는요. 뭐냐면 분모가 달라서예요.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 뭐다? 분모가 경제 활동 인구예요. 경제 활동 인구. 분자가 뭐다? 실업자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취업자와 실업자의 정의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취업자는 뭐냐? 자, 이 고용 통계는요. 우리 한국 그 통계청에서 매월 15일이 있는 주가 있죠. 15일로 시작되는 주든가 15일이 수요일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3일, 14일, 뭐 13, 14, 15 이렇게 되잖아요. 15일이 있는 주 동안 약 3천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15세 이상에게. 그래서 당신 일주일 동안 생계를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1시간이라도 일했습니까? 하면 뭐예요? 취업자예요.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1시간만 수입을 목적으로 일해도 뭐다? 취업자예요. 취업자. 그러니까 취업자가 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실업자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업자가 되기가 어렵다. 뭐 정의상 어렵다. 정의상 뭐냐면 실업자가 되려면 한 가지는 그 일주일 동안 적극적인 취업 준비를 해야만 해요. 회사에 전화를 한다든가 이 응시 원서를 냈다든가 그래야 실업자예요. 그 다음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일할 능력과 여건이 돼요. 그래야만 실업자예요. 자, 이런 것들이 실업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업자의 정의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률이 20%, 30%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들을 실업자의 번주에 넣는 거예요. 이들을 실업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 이게 체감 실업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이 실업자의 분자에 뭐를 넣는다? 이런 분류의 사람들도 실업자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 수 플러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넣는 거예요. 숫자를. 그러면 체감 실업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과 실제의 실업률은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의상. 그런데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정의상 실업자의 범주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예를 들면 구직을 단념해 버렸어요. 도저히 취업 안 될 것 같아. 그럼 실업자가 아니에요. 나 지금 취업에 관심이 없어 이제. 난 취업에 관심이 없어. PC방에서 게임하고 그래요. 취업 무관심이지. 취업 준비자도 안 들어가요. 나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그런 액션을 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취업 준비와 관련된. 근데 그런 거 없이 나는 지금 내년 취업을 목적으로 고시 준비 중이야. 영어 점수 만들고 있는 중이야. 취업 준비자. 그럼 학생이면 또 역시 비경제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체감 실업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비경제 활동 인구에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용률이 오르는데 실업률도 오른다? 가능할까요? 자, 취업자가 늘어요.
실업자가 늘어요. 그래도 각각 느는 거예요. 어떻게 늘어요? 취업자가 느는데 취업자가 늘면 흔히 말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취업자나 실업자 중에 일부가 특히 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돼요. 만약에 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돼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수가 줄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취업자도 늘고 실업자도 같이 늘을 수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취업자였는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됐다가 실업자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같이 늘 수 있는데 일단 같이 늘 수 있다는 근거 하나는 뭐냐면 분모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업률 더하기 고용률이 마치 100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100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실업률이 3.7% 정도 되고요. 2017년 연간 기준으로. 그리고 17년 고용률이 60.8%니까 두 개 더하면 당연히 100이 안 되죠. 네, 100이 안 됩니다. 65가 안 되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마도 고용을 보는데 큰 눈이 생길 것이고 왜 체감 실업률과 실업률이 다르냐?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취업을 준비하는 백수 청년이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였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시면 나름대로 고용시장이 크게 그려지실 것이라고 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산 가능 인구 안에는 경제 활동 인구뿐만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고 이 인구가 역시 취업자가 비경활이 되고 비경활이 뭐 실업자가 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특히 청년 실업률을 가지고 정리하고 마무리를 잠깐 하자면 실업률도 오르고 청년 실업률도 오르고 청년 고용률도 오르는데 전 정권부터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적하에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일자리를 만드는 게 투자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일학습 병행제, 시간 선택제, 청년 인턴제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질 낮은 일자리가 많이 보급됐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취업자가 늘어나요. 그렇죠. 당장 청년 인턴으로 고용을 하니까 취업자가 늘어나서 고용률이 늘어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취업자가 되지만 반드시 이 중에 상당 비중은 다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업자가 안 됐으면 아예 인턴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에 머물 수 있는데 그런데 취업자가 됐다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률이 오르다가 실업률도 같이 오르는 둘 다 오르는 현상이 현재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용에 관한 모든 것, 고용의 생기초 정리해 드리고요. 이어서 이 전반적인 고용 절벽 현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